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조승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에서 치러진 시험이어서 저도 많이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한 학생들이 있어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등급 컷이라든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를 평가해 보자면 일단은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그 첫 3학년 시험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1번이 그런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지리 학습을 열심히 한 그 여러분들이라면 문제를 잘 맞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는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가의 정의는 그 환경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혜택, 피해 등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가를 표현하는 자료를 볼까요? 여기 생활이 그 편리한 A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A 지역은 B 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B 지역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볼까요? 쓰레기를 보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피해는 C 지역의 주민들이 받고 있다. 즉 여기 보면 혜택과 피해 등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환경 불평등의 정의가 그 사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떠요. 환경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혜택, 피해 등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 즉 여기 A 지역이 깨끗한 생활이 편리하고 깨끗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 B와 C 지역에 그 불평등한 이런 혜택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핀피 현상이란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 개발이나 시설 입지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갈등을 뜻하며 파급 효과란 중심 지역이 성장함으로써 주변 지역이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 효과, 도시 재개발이란 퇴락되어가는 도시의 회복을 위해 도시 내 건축물, 부지 등을 정비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일종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또는 낙후된 도심이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어 기존 원주민이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문제가 기존 공구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1호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개정교육과정 4단원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소단원 4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 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번 다음 자료의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도 총도에는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가섬 우리나라 영토 그리고 삼국 접양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제작 조선의 영토로 표현. 자, 우리나라 동해 가운데 최동단 지역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단 지역으로서 여기 일단 3번이 가장 먼저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신생대 화산활동, 신생대 제4기 460에서 250만 년 전 이때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1번도 맞는 말이고요. 독도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겠죠? 그럼 4번하고 5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간이 가장 늦는 것이 아니라 빠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동쪽 지역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시각이 같으니까 여기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여기서 해가 가장 늦게 떠서 늦게 지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해넘이 보러 갈 때 서해로 간다 하잖아요. 왜냐면 해가 그만큼 늦게 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간이 가장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5번 독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는데요. 직선기선은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대한해협, 울산만에 범월갑부터 화암추라는 그 방조제와 등대 그리고 영일만에 달만갑과 호미곶 사이에 있는 즉 포스코가 위치한 그 지점이 그 직선기선을 적용합니다. 기타 다른 해협들은 통상기선을 적용하며 독도 또한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공구 개성교육과정과 거의 변함은 없고요. 1단원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그 중에서 소단원 1인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바닷물의 열팽창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 해의 수면이 높아졌다. 이 키워드가 나오면 딱 하나. 네, 제가 적었죠?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 현상이에요. 지리학에서나 대기과학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다루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하천의 결빙 일수가 감소하게 돼요. 물은 온도가 낮을 때 얼게 되잖아요. 어는데 온도가 오히려 높아지니까 결빙 일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열대야 발생 일수 또한 증가하게 되죠. 즉 결빙 일수와 열대야 일수 발생 일수 서로 반대로 가요. 그리고 봄꽃의 개화 시기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꽃이 피는 건데 기온이 한 겨울에도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 식물은 온도를 인식한다고 해요. 그럼 봄이네? 빨리 펴야지 하고 2월 중순에도 꽃이 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봄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지죠. 그리고 고산식물의 분포는 이건 기온의 수직적 분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 높은 지점에 기온이 낮게 돼서 이러한 곳에 고산식물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고산식물이 분포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 높은 지점도 온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여기에 있는 하한선이 여기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곳의 기준이 있던 온도 지점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 하한선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인데요. 난데림의 북한계선. 이것은 기온의 수직적인 분포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난데림 북한계선이 20도라고 한다면 20도인 지점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평균 기온 20도가 되면. 그럼 기존에는 여기, 즉 이 선에서가 한계선이었다면 새로 올라가면 여기 더 넓어져서 여기가 한계선이 되는. 그렇게 해서 북한계선이 올라가게 되는 정답은 1번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공구개정교육과정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제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관련 단어는 3단원 기후환경과 인간생활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파트에 해당합니다. 4번 다음 자료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울릉도 문제네요. 울릉도는 이 1단원에서 보았던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파트 나오지만 기후적으로도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1단원, 2단원, 3단원, 7단원 고루고루 나옵니다. 울릉도는 대부분 경사가 급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은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평지인 나리분지. 경사가 급한 산지라고 했죠. 그리고 나리분지. 그리고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며 무대기가 나타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역, 유동성이 큰 현무암들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다. 자, 이 문제가 많이 헷갈리는데요. 경사가 급하다. 급한 경사는 이게
지질학을 전문적으로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이게 공식이에요. 안산암 계통. 유동성이 작고 작은 이런 용암이 분출된 거고요. 경사가 완만한 것은 현무암입니다. 물론 울릉도도 그 해안가에서는 현무암이 관찰되지만 이 경사가 급한 산지는 안산암 계통이 관찰됩니다. 즉 현무암질 용암이 아니라고 했으니 틀렸고요. 니은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되었다. 이것을 칼데라라고 하는데요. 칼데라의 정의 자체가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함몰되어서 더 깊게 이렇게 파인 그러한 형태입니다. 천지가 대표적인 칼데라죠. 그래서 하지만 남한에서도 칼데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칼데라가 바로 나리분지인 겁니다. 그래서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다고 했으니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내륙에 위치한 홍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홍천은 내륙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인데 울릉도는 여기 2번 문제를 다시 볼까요? 여기가 동해잖아요. 이 동해의 섬입니다. 즉 해양성 기후의 형태를 띠는 것이죠. 해양성 기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이 되죠.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리고 리을 겨울철에 많은 눈에 대비한 시설이다. 울릉도는 그 지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산이 솟아있고 아까 말한 뒤 여기에 현무암질 그리고 안산암질 다시 현무암질이에요. 그리고 다시 2번 지도로 설명을 2번 지도 아니라 제가 또 그려줄게요. 섬이 이렇게 그 동해 지역이 있잖아요. 그 동해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이 성인봉에 나무들이 차가운 공기가 바다 효과를 타고 부딪히면서 많은 눈을 뿌리게 돼요. 그래서 울릉도는 그 겨울철 강수량도 다른 지역과 달리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죠.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게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눈이 막히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대기라는 시설을 건설합니다. 여기가 입구라고 한다면 여기가 거주 공간이고요. 여기 우대기에 이런 창고 이런 항아리나 아니면 통로로서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이것에 눈이 와서 밖에 다니지 못할 때 이 밖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참고로 울릉도에도 2기밖에 없다고 하고 이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울릉도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지형과 기후 파트로 해서 문제를 내서 상당히 새로운 유형인데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도움이 됐을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 단원도 2단원의 그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의 소단원 3,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3단원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의 그 소단원 2번 기후와 주민 생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여 어린이 의료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적합한 지역을 고른 것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한다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지리정보 시스템 GIS 문제네요. 참고하기 앞서서 먼저 문제 풀이하기 전에 A, B, C, D, E 지역이 어딘지만 한번 알아가 볼게요. A는 그 양구군, B는 인제군, C는 홍천군, D는 강릉시, E는 영월군입니다. 그 지역지리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강원도 그 강릉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지역도 어디에 있는 어떤 지역인지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일단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3 이상이면 2점이라 했고 13 미만이면 1점. 그리고 의료기관 수가 50개 이상이면 1점, 50개 미만이면 2점.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 40 이상이면 1점, 40 미만이면 2점이라 했는데요. 이번에 좀 쉽게 이게 갈라졌더라고요.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 이상인 지점, 여기는 2점이고 여기는 1점. 그리고 여기 반대로 의료기관 수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40 이상인 지역인 이 1점, 여기가 2점이 된 건데요. 여기도 똑같이 1점, 2점. 이렇게 돼서 이제 합을 더하는 거예요. 중첩 분석이라고 하는데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A 지점입니다. A 지점은 여기 13 이상이죠. 검은색이니까. 그리고 의료기관 수는 30 미만이라고 30개 미만으로 나타나니까 여기 50개 이상이 아니라 50개 미만.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40 미만, 30에서 40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근데 이거 두 개 합쳐보면 6점이라 사실 합산 점수가 제일 높은 지점은 바로 1번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냐면 여기 다른 문제가 합쳐도 6점, 다 6점이 되면 새로 그 기준을 또 적용해서 어떤 것이 더 높은 지점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일단 6점인 것이 무조건 정답이 되고요. 그래도 다른 지역도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비인재구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역시 13 이상이니까 2점, 의료기관 수도 30개 미만이니까 2점,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이제 40 이상이니까 1점. 그래서 5점이 되고요. 그리고 C가 홍천군이죠. 홍천군은 유소년층 인구가 10에서 13이니까 1점, 그리고 의료기관 수는 50개 이상이니까 또 1점.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은 30에서 40 사이니까 2점. 그래서 여기 밑에 합을 한번 적어놓고 갈게요. 6점, 5점, 4점. 그리고 이제 D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거슬리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D는 강릉시네요. 강릉시는 유소년층 인구가 10에서 13이니까 1점, 그리고 의료기관 수는 50개 이상이니까 여기도 1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30 미만이니까 2점. 그러면 1점, 1점, 2점 더해서 4점입니다. 그리고 E는 영월구는 13, 유소년층 인구는 10 미만이니까 1점, 그리고 의료기관 수 30개 미만 2점,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30에서 40이라고 했으니 여기도 40 미만에서 2점입니다. 즉 1점, 2점, 2점 더해서 5점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답은 1번입니다. GIS의 가장 전형적인 중첩 분석 문제고요. 관련 단원은 원래 6단원 공구 계정 교육과정에선 6단원이었다가 1호 계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1단원으로 넘어오게 된 새로 생긴 1단원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의 소단원 3,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단원에 해당합니다. 6번 지도의 A부터 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먼저 A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암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지형도에서는 암석해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A가 암석해안, 해안절벽이 저기서 관찰이 되고요. B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안쪽에 보면 점이 찍혀 있어요. 만 쪽으로 해서. 이런 지형을 사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는 바다에 점이 찍혀 있으면 갯벌. 실제 지형도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표시가 되는데 고교 지형도니까 그냥 어떤 지형이지만 단순히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D는 이걸 석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선의 경우 이것은 사빈, 모래가 아니라 간척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간척에 의해 만들어진 호, 간척호라고 저는 이제 지칭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열을 줄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기억. 사비는 만보다 고지에 위치해 있다. 자, 이제 만과 고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할 텐데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을 고지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흔히 만입부라고 하죠. 사비는 주로 만에 많이 발달하다.
사비는 만보다 고대에 주로 발달한 것이니 반대로 곧보다는 만에 주로 발달합니다. 서로 반대로 돼서 틀렸고요. 니은 간척호. 이 호수는 석호가 아니라 방파제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수예요. 석호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호수에 여기에 연안 사주가 생기고 생겨서 가로막혀서 나타나는 그런 호수거든요. 이때 이곳의 지형들은 여기와 똑같이 표현됩니다. 즉 모래에 의해서 막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 이후에 상승된, 이게 후빙기 해수면까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해안이니까 해수면 상승 이후 갯벌이 생겼거든요. 갯벌이 8000년 이전부터 생겼으니까 후빙기 해수면 상승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석후라는 부분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은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5번이긴 한데, 그래도 왜 5번인지 알아보죠. 디귿. 암석해안은 갯벌보다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자,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암석해안은 제가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퇴적된 것이고, 갯벌은 조류에 의해서 퇴적된 그런 지형입니다. 즉 파랑이 상대적으로 일단 사비는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암석해안은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암석해안은 고지고 바다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파도들이 계속 치면서 돌을 깎아내는 거예요. 즉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이 활발한 것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해양학에서는 이를 점토와 모래로 분류합니다. 일단 사비는 사비는 모래 64마이크로미터에서 4mm의 물질들이 퇴적된 곳이 사빈이고요. 점토는 63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물질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갯벌에 퇴적된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더 작고 조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작은 물질들이 퇴적이 되어 있고, 사빈에는 더 큰 물질들이 퇴적되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아까 말한 대로 5번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지형 파트 문제인데요. 2단원 지형환경과 인간생활에 쏟아던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지형도 지도 도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지형의 특징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이다. 일단 어느 지역인지를 설명을 하고 갈까요? 일단 가는 인천이고요. 서울 옆쪽이니까. 그리고 나는 저렇게 나오면 항상 대관령이에요. 그리고 다는 우리나라의 꼬리가 보이네요. 호미곶이 있는 포항입니다. 상대적인 특징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대관령이 가장 높은 것은, 대관령은 이 세 곳 중에서 고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고, 그리고 산지예요. 여기 태백산맥이 있으면 대관령이 이 정도쯤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산이 이쪽에 서풍이 불 때 여기에 부딪히면서 비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연강수량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반대로 포항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으면서 이곳은 경상북도 동부 지역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우지거든요. 그래서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요. 인천이 이곳에서 평균 기온은 대관령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포항보다는 당연히 낮을 것이고, 강수량도 일단은 대관령보다 적을 것이고, 그래서 연평균 기온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설명을 적용해보면 대관령이 가장 높은 것은 연강수량, 그리고 포항이 가장 높은 것은 연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손글씨 해설을 추후 올려드릴 예정인데, 손글씨 해설에는
제가 인천, 대관령, 포항의 연평균 기온과 연 강수량 그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을 다 자료를 찾고 계산해 놓은 값이 있으니 실제로 저러한 값이 나온지는 제 손글씨 해설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단원은 3단원의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소단원 1,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부터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지역을 적고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역이 충청남도 청양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 경산시입니다. 청양은 일단 청양고추, 칠갑산 등이 유명한 곳이고, 경산은 대학도시라고 불리면서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그 외 영남대 등 영남대, 경일대 등 다양한 그런 대학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대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산은 이 대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이 이곳에서 자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구하고 가까우니까 이곳에 직장을 구해서 대구로 다닌다거나 그런 식으로 청장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가가 청장년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청장년층이 높은 가가 경산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청양은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노년층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가 청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비교한 값을 제가 보겠습니다. 손글씨 해설엔 다 적어놨는데요. 청양은 일단 충청지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번이 그리고 경산은 영남지방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경산이 충청지방, 그 다음에 청양이 영남지방에 속한다 했으니 5번 틀린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청양은 경산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다 했는데 청양은 아까 특산물에서도 고추 이야기를 했다시피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천창호라든가 칠갑산 등과 같은 관광 자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관광 서비스업 비중이만 나타나고 그 외 서비스는 경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청양은 경산보다 인구 밀도가 낮아요. 일단 제가 인구 밀도를 찾아봤는데 청양은 제곱킬로미터당 66.19명, 경산은 제곱킬로미터당 638.93명이 삽니다. 면적으로만 비교해봤을 때도 경산이 면적이 좁은데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당연히 경산이 더 높게 되죠. 그러면 경산은 청양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산은 젊은 청장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거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공사해요. 그런데 청양은 주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흐트러진 그런 가옥의 형태, 산촌 혹은 집촌이라더라도 대부분 단독주택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파트의 비율이 낮죠. 즉 경산이 청양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번을 한번 볼까요? 경산은 청양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아까 제가 경산은 대학생들과 청장년층이 많고 청양은 노년층들이 많다 했죠. 중위 연령이랑 전체 인구를 쭉 내려봤을 때 중간 값에 해당하는 나이 그 연령을 말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은 청양 지역은 그 노년층의 비율이 높으니까 가운데 지점에도 노년층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경산은 청장년층이 많으니까 가운데 지점에 청장년층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위 연령은 낮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역지리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인구변화 6단원 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 인구 분포의 특성과 인구 구조의 변화 이 단원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9번 다음은 도시 내부 구조에 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옳은 것은 골라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지역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이곳은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중구입니다. 서울의 구 명칭이고요. 일단 중구는 도심 내 접근성이 좋겠죠. 서울의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니까. 그리고 토지 집약, 이용 집약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중구에는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 백화점과 고층 빌딩이 많이 입지해 있다고 하니 갑이 말하는 곳이 바로 중구가 되겠네요. 중구가 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상주 인구가 많다. 그리고 스포츠 생활하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럼 노원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요. 노원구는 과거에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였지만 현재는 송파구에 밀려서 조금 뒤쳐 2위나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슈퍼마켓, 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런 주거시설이 많이 있고요. 이곳이 여기 북쪽 지역이 여기가 도봉산이나 수락산 등과 같이 북한산 국립공원 근처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당국의 이유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와 이런 도심을 비교하라는 건데요. 여기가 도심, 여기가 주거지. 자, 그러면 주거지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주거지 지역은 낮에는 사람들이 출근하러 가니까 주간 인구가 적고 밤엔 사람들이 돌아가니 주간 인구가 인구가 많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인구 중에 인구 대비 주간 인구의 수를 주간 인구 지수로 하는데 노원구는 빠져나가니까 낮을 것이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볼까요? 3번. 상업용지의 평균 집가는 전체적으로 상업용지의 평균 집가는 이렇게 갈수록 도심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집가는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요. 거주자의 통근 거리 또한 이 도심부로 갈수록 가까워지고 가장 오른쪽 끝에 위치한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멀겠죠.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의 사업체 수 또한 중심부로 갈수록 많아지는데 물론 노원구는 사실 은행이라든가 그런 생산자 서비스업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예로 강남과 비교를 해보면 강남은 그래도 기업체가 있고 자체적으로 부도심을 형성했으니까 그래도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적게 됩니다. 정답은 아까 말했듯이 2번이고요. 이 문제는 4단원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그 중에서도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이 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설을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묶어서 해설하고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다음 2부에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